안녕하십니까. 롱숏 TV 초로입니다. 자,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죠? 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뭐 광고 말씀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 9월 중에 개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인원이 채워지면 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빠르게 차트부터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꽤나 고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꽤나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 기대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좀 주는 거를 주지 않을까. 좀 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치보다는 좀 더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아쉽게도 여기서 이제 상승이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25K 초반 정도에서 상승을 멈추고 추세 이탈을 하면서 뭐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다중 저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 살짝 아직까지는 아주 강한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돌파를 한 상태예요. 추세선은 돌파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확실하게 여기가 이제 좀 당분간 좀 쉽게 깨지지 않는 저점이 되려면 요 전고점 자리, 요 자리를 돌파해야지만 좀 뭔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정도의 돌파,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만 돌파돼도 쉽게 막 신저를 깔아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가 돌파되고 전고점 돌파되면 일단 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여기 돌파되면 이 전고점 돌파되면 일단 뭐 한 대략 한 21K 중후반 정도, 21K 중후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혹시 또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좀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19.6K에서 다중 저점, 다중 트랩을 보이면서 일단 상승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 같다. 물론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좀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급하게 하는 거라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보긴 그렇고 주요 종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탈 차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차트도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죠? 뭐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저점 상승이 이렇게 좀 되면서 조금은 더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약하다, 뭐 상대적으로 약하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토탈 차트랑 비슷하죠. 토탈 2 차트가 토탈 차트랑 비슷해요. 그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흐름상 뭐 비트코인보다는 좀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토탈 3 보겠습니다. 자, 토탈 3도 토탈 2랑 뭐 그런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토탈 1이 지금 저점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토탈 2는 상대적으로 좀 두 번째 저점 뭐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저점 약간 낮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토탈 3가 뭐 대래 좀 처져 있는 모습. 그러면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에 비해서 알트들의 지금 반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제가 좀 순간 착각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서는 반등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좀 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비트에 비해서 조금은 더 확연한 움직임이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잘못 껐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일단 먼저 이렇게 좀 추세를 먼저 벗어나 있는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고 조금 더 이제 추세를 그려보긴 해야 되는데 보정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권대를 넘어서는 상태잖아요. 비트에 비해서는 좀 더 흐름이 낮다는 얘기죠. 그죠? 상대적으로. 예. 비트는 그 밑에 저점권대를 지금 넘어서지 못한 상태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내려올 때의 저점권대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힘이 조금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버벅거리네요,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면 한 1700불 전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리플도 지금 보시면 이런 저점들을 이게 다중 저점들을 만들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는 좀 처져 있어요. 처져가지고 좀 다소 처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모양새가 이렇게 지금 봐왔던 코인들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흐름을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뭐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다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느낌,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일단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더리움이 좀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는 뭐 못 올랐던 거에 조금 오르다가 좀 다시 쳐져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뭐 아주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들어오면 따라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오스가 뭐 계속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상승은 일단락 된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락 되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발란체. 자, 아발란체도 결국은 이렇게 버티다가 이 추세를 버티다 깨졌고
이런 추세선 근처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이렇게 깨졌으니까 큰 반등이 들어오기는, 연속적인 큰 반등이 들어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매틱 보겠습니다. 매틱이 이제 요번에는 좀 그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코인인 것 같고요. 자, 니어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자,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 이제 뭐 좀 여기서 많이 쳐졌었는데 지금 약간은 강세 패턴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흐름이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하고 좀 다른 흐름,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니까요.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새롭게 체킹하시면서 종목 변경도 해보실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쳐졌죠. 많이 쳐졌는데 좀 가격대는 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에 들어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코인입니다. 물론 저점 매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것보다 좀 처져 있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 보고 일단 코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 하단 라인을 일단 뭐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고,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가진 않더라도 좀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야지만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실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왔어도 됐을 텐데 여기서 어쨌든 실패가 나왔거든요. 왜 실패가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실패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고점 돌파, 요 라인 한 2600 정도 라인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좀 반등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인데 어제 반등이 이제 살짝 들어왔죠. 근데 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 잠깐이나마 돌파했었던 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쳐져 버렸다. 그래서 좀 일단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단 뭐 이 정도 왔을 때는 뭐 일부 정도라도 정리해 주는 게 맞았겠죠, 당연히. 그죠? 예. 너무 좀 미련하게 갖고 있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정리를 했다는 게 맞다는 생각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뭐 매수를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좀 제한적인 하락을 좀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뭐 그 지난주에 그 회의 결과가 아니라 브리핑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시장은 좀 예상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좀
아주 강하게 터닝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뭐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했었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좀 깊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선 돌파도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약간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저는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봐도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반락이 줬는데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시장 보겠습니다. 독일 시장 뭐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뭐 당연히 팔아줘야 되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시장은 뭐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입니다. 유가는 뭐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 한 100불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뭐 대략 한 97점 몇 불, 뭐 98불 좀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왔다가 지금 뭐 빠르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단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은 일단 뭐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혹시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많이 차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이왕이면 조금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지금 89불 정도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전에 86불 정도 되죠. 86불 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해선물 차트에서는 지금 한 88불 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뭐 깨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그 힘이 좋은 자리다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천연가스 볼게요. 자, 천연가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꺾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뭐 유럽 사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 보이다가 이렇게 좀 슈팅이 한번 나오면 저항을 확인한 후에 매도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은 이 천연가스 전체 시장은 뭐 아시아 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상승에 유리한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양새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큰 걱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뭐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급의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1불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저 상단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는 매도를 섣불리 치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은 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좋진 않아요. 그죠? 추세적으로 어떤 반등을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하락 후에 반등, 그 다음에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고기래. 아니 좀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예. 고기가 아니라 조기.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삔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몸 상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추세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큰 박스, 저점을 뭐 바로 내려간다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좀 큰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아니면 뭐 이 박스권이 크게 만들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하단에서 이런 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정신이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정신이 싹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헛소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가 왜 나와, 고기가? 고기는 이제 요즘 너무 자주 먹어서 고기 생각할 리가 없는데 거기라 그런 건가요? 날파리가 한 마리가 왜 아직 날아다닐까요? 자, 맞다. 그런 골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버도 아마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실버 여기네요. 자, 실버는 뭐 하단을 깼네요, 그죠? 하단을 깼어요. 뭐 워낙 실버가 더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깼다 하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깼지만, 그래서 일단 뭐 골드를 조금은 좀 골드가 지켜줘서 반등이 나오면 따라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입니다. 구리도 지금 뭐 썩 좋지 않네요, 그죠? 모든 지금 그 상품들이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서는 뭐 좀 워낙 원달러가 아니라 그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외의 차트는 좋지 않지만요. 자, 뭐 식량 쪽 밀 차트 한번 보시면 밀 차트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렇게 급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옥수수 보겠습니다. 옥수수도 조금, 옥수수는 좀 강한 반등을 주긴 줬는데 뭐 그래도 저 갭 자리를 강하게 뚫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급반등을 좀 그래도 다른 밀에 비해서는 좀 반등을 많이 줘두긴 했는데, 어쨌든 조정을 다시 좀 보이고 재상승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좀 횡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시는 대로 급락세가 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썩 좋지는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제 뭐였죠? 엔비디아가 뭐 마이너스 7%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고,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일단 반도체 쪽은 뭐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쪽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또 좀 에너지가 좀 만들어진 후에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여기서 뭐 더 이상 볼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은 중국 안 맞나요? 중국? 자, 중국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차트 보시면 뭐 중국은 뭐 그냥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등 후에 반락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저점을 안 깬다면 다시 재상승을 하는 재반등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뭐 중국은 뭐 안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뭐 부양책이라는 뭐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쉽사리 그러니까 쉬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신고가를 내면서 3,000이래요. 1363원 기록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환율의 상단권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보정을 한 추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1333원 정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조정을 보였었고, 다시 치고 나가면서 제가 이제 뭐 좀
원래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만 이렇게 안 좋다면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게 전 세계 그 달러 인덱스 빼놓고는 전 세계 이 환율들이 다 안 좋은 통화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조정을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오늘 정도의 가격이라면 뭐 이제는 충분히 이제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질 만한 조정을 할 만한 좀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없는데 제가 뭐 이런 자리는 다 맞췄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맞췄는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나마 매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뭐 자신감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뭐 여기가 환율의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서 뭐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빨리 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엔달러 보겠습니다. 엔달러. 자, 엔달러도 지금 결국 신고를 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한번 볼까요?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도 지금 뭐 좀 이거는 뭐 좀 처지고 있는데 지금 호주 달러는 달러가 위기 때문에 이건 좀 반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호주 달러도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죠. 여기 보시면 달러가 위에 있고 호주가 밑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다르죠. 이건 N달러는 N이 먼저고 지금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이건 달러 호주예요. 달러 호주. 그래서 좀 다릅니다. 차트는. 자, 뭐 파운드 한번 오랜만에 봐볼까요? 파운드와도 지금 보시면 계속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루블로 한번 보겠습니다. 루블. 자, 루블화는 뭐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볼 게 있나요 또? 위에나 자, 위에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신고를 치고 나가는 평가 계속 절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까지 봤고요. 환율은 뭐 일단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뭐 저기 돼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좀 안 온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360원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좀 조정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합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목표치를 채웠어요. 일단 조정이 사실은 뭐 적절히 왔었다, 지난주에 오고 나서 반등을 줬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월요일부터 그냥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단기 하락 후의 반등 자리는 사실 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한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였었는데 사실 좀 기대와는 달리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뭐 이게 장대양선이 한번 나온 날 보시면 뭐 요런 날은 사실 그 기대하고는 달리 워낙 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뭐 어저께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 어제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되밀리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뭐 어찌됐든 여기서 막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그래서 뭐 이런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봐주긴 해야 되겠다. 너무 자신 있게 뭐 터닝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관점, 좀 약간은 좀 이전보다는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베팅을 좀 보수적으로 좀 확인되는 확실한 종목들로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코스피 봤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보시면 고점 라인 자리, 이런 저점 라인 자리, 이게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받고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뭐 코스피처럼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저점에서 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떨어지는 쪽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보수적인 생각, 좀 방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되 확실히 뭔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대응을 해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제가 뭐 일도 있고 좀 뭐 피곤함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종목별로 들어가지는 않고 지수는 이제 간단히 보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전과는 좀 달리 좀 불안한 상황이 조금은 연출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시장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고점 돌파되면 그때는 아주 강하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우사냥꾼 3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하고 계시네요. 예. 연락 뭐 혹시라도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 결정되시면 연락 주시고, 또 새롭게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게끔 꼭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좀 아쉽지만 제가 몸 상태가 썩 좋지도 않고 좀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정상적으로 방송을 될 수 있으면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매매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는 금요일이 없구나. 그러네요. 다음 주 추석이네요. 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목요일 날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